시작엔 우리가 있었다. 쇼뮤지컬 시스터즈 탐구생활 그 두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뮤지컬 배우 최재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쇼뮤지컬 시스터즈 연출 맡고 있는 박할리입니다. 네,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지난번 저고리 시스터즈에 이어 김 시스터즈와 이 시스터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 특별한 자리를 함께 해주실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신시컴퍼니의 홍보팀과 얘기를 하던 중에 이 시스터즈의 라인업을 듣고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직접 연락을 해주신 한겨레 신문의 서정민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겨레신문 문화부에서 대중음악하고 뮤지컬을 담당하고 있는 서정민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자님. 서정민 기자님은 저희 쇼뮤지컬 시스터즈에 아주 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이유로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제가 대중음악을 되게 오래 취재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예전 우리나라 정말 초창기부터 걸그룹이 있었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우연히. 그러다가 이게 뭔가 지금 케이팝의 원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흥미롭게 제가 좀 공부도 하고 관련 기사도 썼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시스터즈라는 그 시절의 걸그룹들에 대한 뮤지컬을 만든다고 하니까 너무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쭤봤어요, 신시컴퍼니한테. 시스터즈 굉장히 관심이 간다. 이거 어떻게 준비되고 있느냐, 어떻게 만들게 됐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신시컴퍼니 쪽에서 깜짝 놀라면서 시스터즈에 이렇게 관심을 보인 기자가 처음이라면서 굉장히 반갑다 하면서 그날 시스터즈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재밌게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지대한 관심 네. 감사드립니다. 기자님께서는 그러면 그 시스터즈 뭐가 제일 궁금하셨었어요? 저는 김 시스터즈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김 시스터즈가 사실 미국에서 활약하고 하는 거를 저는 책으로만, 글로만 봤는데 이거를 무대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그 쇼는 또 어떻게 펼쳐낼지 그게 정말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 앞에서 직접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호기심이 많이 생기고 사람들은 그걸 또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네. 이렇게 공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기자님이 이 자리에 함께 있으면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지 저도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렇다면 기자님께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 시스터즈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선생님, 이 김 시스터즈는 어떤 걸그룹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시작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작품에서 지금 비추고 있는 김 시스터즈는 사실 지난번 편에 왜 이난영 선생님 네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그 두 자녀와 조카를 로 결합된 세 명의 팀인데 이분들이 가장 크게 뭔가를 했던 업적을 연결을 해서 만든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김 시스터즈는 어릴 때 그 공부를 이난영 어머님으로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고 미팔군을 통해서 이제 라스베이거스에서 그들이 얼마나 큰 업적을 해외에서 이뤘는가 그거를 되게 쇼뮤지컬식으로 한 번에 이렇게 되게 간략하게 보여주는데 이들은 또 달리 한국에서는 활약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반면에 다른 팀 이 시스터즈는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전쟁 후에 그 마음을 다스리는 음악을 만들었던 팀이 있는가 하면 김 시스터즈는 정말 해외에서 그렇게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고 이제서야 기자님처럼 거슬러 올라가서 보니까 저렇게까지 했었나 해서 저는 또 그들을 근래에 이제 뵙고 오고 얘기를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흥미진진한 얘기가 진짜 많아요. 근데 저희는 이 해외에서의 큰 업적을 깜짝 놀랄 정도로 이룬 김 시스터즈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님께서는 지금 김 시스터를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업이 제일 컸었어요, 마음에는? 저는 김 시스터즈를 좀 공부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이요. 당시에 이제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미팔군 부대 쇼로 굉장히 큰 사랑을 받다가 결국 미국까지 진출하게 되잖아요. 미국에 근데 가서 사실 활동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기록을 찾아보면은 매일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공연을 한 거예요, 베가스에서. 그래서 공연을 하고 나중에 집에 갈 때는 정말 다리가 퉁퉁 부어갖고 계단을 무슨 기어서 올라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정말 그리고 가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악기 연주를 연습하고 하자, 직접.
그래서 악기를 원래는 연주를 못했는데 가서 다 연습하고 배우고 해갖고 기타, 베이스, 드럼, 뭐 트럼펫, 색소폰 이런 것도 불고요. 심지어 그 스코틀랜드에서 미족 악기로 백파이프까지 연습해서 불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이난영 어머니가 이제 보내면서 3가지 얘기를 했어요. 딸들한테. 남자 만나지 말아요. 그리고 너네들이 다른 팀들이랑 지금 얘기하신 대로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거는 그런 수많은 시스터즈 속에 악기를 하는 시스터즈는 없다. 무조건 닥치는 대로 배워라. 그게 너네들의 차별화가 될 거다. 그리고 성공하기 전에는 돌아오지 말라. 이 3가지 얘기를 해서 아직도 성공 안 했다라고 생각하신 건지 한국 안 돌아왔잖아요. 정말 그런데 미국 자체에서도 어마어마한, 왜냐면 뭐 에드 설리번이라고 엄청 유명한 버라이티 쇼를 하잖아요. 네. 그럼 비틀스도 무려 딱 2번밖에 출연을 안 했는데 킴 시스터즈는 20몇 번을 출연을 한 팀이니까. 그 당시 최고의 그 토크쇼였죠. 이번 가서 이제 인터뷰하면서 되게 비하인드를 많이 들었는데 특히 남편분이 근데 그 당시에 카지노를 운영을 2개를 하고 있었으면 옛날 50년대는 어마어마한 권력자였겠죠. 네. 근데 그렇게 2분이 사랑에 빠진 게 사실 진짜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55년 동안 결혼해서 지금 아직도 살고 계시는데 카지노에 손님을 끌어들이는 거는 인터테이너. 킴 시스터즈가 들어가 있는 호텔은 매회 주 8회가 다 매진된 거죠. 어마어마한 인기였네요. 네. 왜냐하면 그 악기들을 다 하고 퍼포먼스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네. 한국의 딸들이 가서 해외를 점령한 그게 업인 것 같아요. 업적. 네. 그래서 오늘 얘기를 나눠볼 2 시스터즈, 김 시스터즈와 이 시스터 중에 해외에서 어마어마하게 활약을 했던 김 시스터즈에 대한 얘기를 먼저 나눠봤습니다. 이들의 무대를 저희가 안 볼 수 없겠죠? 네. 김 시스터즈의 무대를 같이 한번 감상해보고 오시죠. 이미 벌써 악기를 들고 등장하고 계시네요. 클라리넷, 벤조, and drum. 연주 잘하네요. 김 시스터즈가 이렇게 해외로 진출하기 전에 한국에서는 미팔군에서 먼저 공연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 미팔군이 어떻게 보면 퍼포머들한테 굉장히 빠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대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정민 기자님께서 한 번 더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당시에 뭐 미군 부대가 우리나라에 주둔, 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대규모로 주둔을 하고 있는데 그 미군들은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고향을 그리워하고 뭔가 이제 즐길거리, 오락거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클럽이나 이런 데서 공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팔군 클럽에서는 최고의 실력자들만 공연을 해야 돼서 오디션도 받고요. 그래서 김 시스터즈 같은 이런 걸그룹도 들어가서 공연을 했고 또 우리나라 락밴드들도 많이 결성을 해서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락이 처음 이제 생겨나고 태동하는 데 있어서 미팔군 클럽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미팔군에서 공연을 하면 그 출연료를 받을 거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미군을 위해서 공연을 하는 거니까 달러로 출연료를 받았을 것 같은데. 그랬을 것 같아요. 네네. 그게 네. 달라요. 우리 1편에 얘기했던 이난영 시대에는 위스키랑 초콜릿. 위스키가 더 비쌌어요. 그래서 그걸로 받아서 그걸 가지고 나와서 쌀로 바꾸고 밥으로 바꾸고 뭔가 다른 먹거리로 바꾸고 생활비로. 근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또 킴 시스터즈 이후에 이 시스터즈도 여기 그 미팔군에서 오디션 봐서 출신인데 해당 140불이었으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60년대면. 와. 해당 140불. 그 당시에 140불이면 해당 140인데 네. 이제 쪼개야 되는 거죠. 이 10명인지 뭐 연주팀과 연주팀과 네. 그리고 그 똑같이. 아침에 이제 트럭으로
트럭으로 실어다 주는 기사님 기다렸다가 밤에 트럭으로 이제 오는 이것까지 다 해서 해당 140. 미팔군 역사는 관객으로나 뭐 미팔군 자체로서는 우리 자기의 위로였는데 한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주자들은 저기를 통과를 하면 한국 어디서나 연주할 수 있는 말하자면 증 같은 거였어요. 그렇죠. 자격증이죠. 최고의 무대에서 최고의 공연을 무대에서, 하는 팀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안에서의 막 그런 막 밖에서는 못 느낄 리듬들을 다 가르쳐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성공의 길 중에 하나. 네. 그래서 미팔군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인기를 얻고 그 인기에 힘입어서 해외까지 진출한 김시스터즈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국에서 좀 전에 언급하셨던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그대로 누리면서 활동을 했던 또 다른 시스터즈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이어볼까 하는데요. 바로 이 시스터즈에 대한 이야기죠. 이 시스터즈는 어떤 그룹이었나요? 네. 김 시스터즈가 성공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시스터즈 하는 걸그룹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아, 네네네. 뭐 아리랑 시스터, 그 다음에 정 시스터즈도 있고요. 음방울 시스터즈. 음방울 시스터즈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현 시스터즈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또 이 시스터즈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시스터즈는 원래 지금의 KBS 방송사에서 연말 경연대회를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 시스터즈가 참가해서 예선을 통과했거든요. 근데 방송사에서 전화를 해보니까 3명 다 연락 두절. 갑자기 사라졌어요. 부랴부랴 다른 사람들이 그 멤버로 대신 들어가게 된 거죠. 아, 원래 이 시스터즈의 그룹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렇죠. 이 시스터즈의 주 멤버 2명은 김씨예요. 근데 그 김을 쓸 수가 없었던 게 그 앞에 김 시스터즈가 이미 성공을 해버렸죠. 이분들도 미팔군 그 오디션을 보고 그 당시에는 코리분겐까지, 코리분겐 아세요? 성악 공부를 하셨습니까? 성악도로서 코리분겐 많이 공부를 했죠. 네. 그 갑자기 이 음정과 박자, 이 멜로디를 연주 없이. 근데 이 시스터즈가 오디션 할 때는 코리분겐까지 봤대요. 그래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미국에서는 코리분겐 안 보는데 왜 미팔군에서는 통과하려면 팝 불러야 되는데 코리분겐을 하는지. 근데 그만큼 일단 기본적인 탄탄한 베이스의 실력을 가지고 이제 데뷔를 한 시스터즈인데, 김 시스터즈가 이제 해외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커버곡을 많이 불렀다면, 이 시스터즈는 이제 자체 창작곡을 많이 배출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김 시스터즈는 미국에서 활동하니까 당연히 외국곡, 미국 노래 커버를 많이 했을 테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미팔군 안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니까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다 외국 노래, 미국 노래 커버를 많이 했어요. 번안을 해서 부른다든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시스터즈는 창작곡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창작곡. 네, 우리나라에 순수 창작곡을 많이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울릉도 트위스트. 아. 네. 그렇게 다 원래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세요? 울렁울렁. 네. 바로 나오잖아요. 네, 바로 머리도 나와요. 신이 나서 트위스트.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전 온 국민의 히트곡이 된 울릉도 트위스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화진포에서 맺은 사랑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원도의 화진포에 가면은 노래비도 있어요. 이 시스터즈. 그 다음에 목석 같은 사나이, 남성 금지구역, 뭐 여군 미쓰리. 여군 미쓰리. 여군 미쓰리. 네. 진짜 재밌는 노래. 제목만 들어도 호기심을 자아내는 이런 히트곡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자체 히트곡이 많은 이 시스터즈의 모습이 과연 쇼뮤지컬 시스터즈에서는 어떻게 그려질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연출님께서 한마디 해주시죠. 이 시스터즈는 제가 머릿속에 남는 거는 한국을 지킨. 그 당시에 해외로 많이 나가고 해외에서 그렇게 엄청난 인기를 얻었지만 전쟁 직후의 한국의 현상은 연탄 떼던 시절이잖아요. 저도 한국에 처음 69년에 왔을 때 아직 연탄을 떼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의 마음과 한국 가사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지금 창작곡을 가장 많이 배출한, 이렇게 만들어낸 이 시스터즈는 한국을 그 당시에는 지켰던, 한국 사람들 마음을 다스렸던, 팀으로 저는 그렇게 마음에 그려져요. 우리는
가장 한국 사람들을 건드릴 수 있었던 한국말로 한국 노래를 했다. 우리는 창작곡이 제일 많고 히트도 제일 많다. 이렇게 이제 잡으러 갖고 계시는데, 그런데 울릉도 트위스트는 아마 기자님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노래 처음 안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 작곡가가 자 이제 이거 부르자. 그 당시에는 작곡가 위주로 많이 움직였으니까. 근데 우리 이런 가사 못해요. 그 왜 울렁울렁 처녀 가슴 뭐 그래서.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이런 거 못해요. 이런 거 그리고 한국 사람들 이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무슨 노래 가사냐고 이런 거 절대 히트 안 칠 거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계속 요즘 메가 히트곡을 가장 해서 많이 리메이크된 곡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런 이 시스터즈의 전설적인 노래 울릉도 트위스트 같이 감상하시죠. 울렁울렁울렁대는 가슴 안고 널 약속을 가보감을 울릉도라 은거리로 신이 나서 꿈을 듣는 아름다운 울릉도. 그 가사 너무 재밌잖아요. 아니 왜 오징어가 풍년이면 시집가냐고. 그게 있나요? 난 그거는 모르겠네. 제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아마 오징어 배에서 돈을 많이 벌 테니까 벌면 이제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우리 딸내미 시집 보낼 수 있겠다. 뭐 집 혼수 잘해가지고 보낼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의미에서 시집을 간다고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 논리적인 가사네요. 네.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고 이걸 우리가 불러야 되나 하는 이 고민은 완전 상상은 가요. 네, 처음 받았을 때 저도 약간 당혹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이 가사가 관객들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막 호박년 이런 일상 언어가 노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큰 사랑을 받아요. 네. 좀 더 이제 친밀하게 다가올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뭐 그런 멜로디랑 가사기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코드가, 그러니까 저희는 이 시스터즈를 이 작품에서 표현을 하려고 했던 거는 이 시스터즈는 정말 한국을 그 당시에 지켰던, 한국 곡을 했던, 그리고 이제 이 울릉도는 이 말만 나오면 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관객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노래만 나오면 다, 왜냐면 제가 어르신한테도 혹시 울릉도 트위스트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하면 딱 이러더라고. 노래는 안 불러. 이 시스터즈의 울릉도를 저희가 표현을 할 건데 이대로 한번 재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김 시스터즈와 이 시스터즈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나눠보았는데요. 소정 기자님, 이 두 시스터즈들이 대한민국 음악사에 남긴 족적이나 어떤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김 시스터즈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류 걸그룹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1959년에 미국에 진출했잖아요. 근데 그 나중에 김 시스터즈 이후에 우리 K-팝 걸그룹에서 찾아보면은 2009년에 원더걸스가 노바디로 미국을 진출했어요. 딱 50년 먼저 한 거고요. 또 원더걸스가 당시에 진출할 때 노바디라는 노래였는데 옷하고 춤이 딱 김 시스터즈를 연상시키는 그렇습니다. 네. 그때 복고풍으로 맞아요. 무대를 꾸몄었죠. 네. 네. 그래서 뭔가 이어지는 듯한 그런 어떤 그 연장선상에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김 시스터즈는 우리나라 K-팝 걸그룹의 원형 같은 존재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스터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작곡을 굉장히 잘 만들었고 창작곡의 의미를 되새겼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K-팝 가수들도 물론 대부분 창작곡을 하고 있지만 요즘 특히 본인들이 직접 곡을 만들고 프로듀싱하는 그런 그룹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뭐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여자아이들도 자기네를 직접 프로듀싱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창작곡의 소중함을 일깨워서 우리나라 음악 전반에 그런 의미를 되새겼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걸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작엔 우리가 있었다 쇼뮤지컬 시스터즈 탐구생활 두 번째 시간으로 김 시스터즈와 이 시스터즈에 대한 탐구 생활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볼 가수분들 중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분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 메가히트곡 여러분으로 유명한 윤복희 선생님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 중이신 임순희 선배님까지 이어지는 희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연이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서정민 기자님, 네. 소감 한마디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뭐 박할린 감독님 실제 당사자들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자료조사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래서
야, 뭔가 어마어마한 걸작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기대를 많이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기대 계속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서정 기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또 함께 고맙습니다. 해주신 공연장에서 박선생 뵙겠습니다. 네, 공연장에서. 선생님도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